네, N포털 사이트에서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 세계 잡을란다. 아니면 아무래도 이 세계다. 내가 씹어 먹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결정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자, 박지현의 두 갈래 길이라고 잡아봤고요. 오늘도 손석구 배우의 장면으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시작이 참 좋네요. 네, 이제는 좀 인정을 하시겠죠? 자, 지금 정치권의 단연 화제 인물 인정을 안 박지현 하시네. 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 자, 두 갈래 길이면 그만두느냐, 마느냐, 요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만두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은 떠오르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지원 위원장, 자, 현재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는 분석, 이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길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별명이 비대위원장 전문, 일정도로 비대위원장을 많이 역임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도 대선 패배 후에 이제 구원투수로 영입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달라. 구원투수 또 소방수 역할을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빚진 게 없다. 그러고 나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향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왔던 겁니다. 박지원 위원장 역시 민주당에 들어온 이후부터 첫날부터 거침없는 고강도 발언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을 했음에도 감싸고 하리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거침없는 쇄신 작업이 호응을 받지만 점차 내부 반발이 좀 일어나면서 그 문제 직면하는 것도 두 사람의 비슷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도와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마음대로 하느냐? 또는 쇄신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쇄신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내부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이 비슷하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 지난 1월이었죠. 자, 당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당시 1월 초만 해도 상당히 그 국민의힘 캠프가 극도로 혼란상에 있었어요. 자, 이러다가 대선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를 해체해버리고 자,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해라.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기사를 좀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 누군가가 저질러서라도 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충격요법을 썼다 이러는 거죠. 당시 위기의 야당,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위기의 야당의 저 내용을 잠재울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과 올해 초 일인데 정말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이제 선대위 개편에서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라면서 전권을 휘두르자 당내에서 정말 거센 반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아예 김종인 위원장까지 배제를 해버렸죠. 네. 물론 이제 결과는 선거에 승리했지만 당시만 해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승부수였다 이런 분석은 했었고요. 자, 박 전 비대위원장도 좀 유사한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 내 성비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 586들 물러나라. 또 조국 전 장관도 사과해라 이런 식 고강도 당내 혁신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 내에서는 불만들이 지금 계속 고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책상을 치면서 반발을 하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 당시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자, 가만히 보시면 저 김종인이라는 저 이름을 박지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자, 박지원, 자, 누군가 저질러서라도 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쇄신안 발표했다.
자, 위기의 야당,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자, 내용 잠재울까?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딱 이름만 바꾸니까 상황이 딱 묘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권 행사하다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박지현 위원장도 그런 길로 갈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죠? 네, 바로 이제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누구냐? 자, 다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해본 적은 없지만 비대위원은 여러 번 했었어요. 김종인 위원장과는 세대, 나이, 정치 스타일도 많이 다르죠. 자,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처럼 김종인 위원장과 달리 이준석 대표처럼 스스로 쟁취해서 주류가 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죠?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의 상징, 박지원 위원장은 이대녀의 상징이라고 많이 저희가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 직전이었죠. 이재명 후보와 저렇게 유세를 하면서 뭐 젊은 여성표들을 끌어모으는데 막판 결집에 상당한 그 공헌을 세웠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직후에 당내에서도 박지원 위원장을 데려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들어보겠습니다. 2030 여성의 마음에 멎었던 박지현 젊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이런 거대한 프레임도까지도 생겼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 후 이제 비대위 체제를 꾸릴 때에도 이재명 후보도 박지원 위원장을 추천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당히 견제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지원 위원장이 나오니까. 자,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여성 표심, 소수자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두렵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박지원 위원장 바로 그 다음 날 자, 나 때문에 10만 명이 입당을 했는데 10만 명이 입당한 게 소수자 정치냐라고 상당히 맞받아치기도 했죠. 그 성상남 문제를 가지고도 둘이 상당히 싸우고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현재 이제 MZ세대 여야 대표인데다가 각각 이제 젊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듯 뭔가 닮은 구석이 많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시는 건데요. 둘 다 상대방이나 같은 편을 향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부분 비슷하죠. 또 조용하게 내부에 소통을 하거나 조율하기보다는 먼저 공론화하는 또는 여론화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당히 거칠게 표현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거침없는 것과 거친 것은 한 끗 차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MZ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MZ 스타일이 기존의 정치권 문법에서 볼 때는 좀 기성 정치인들이 볼 때 불편한 측면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당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박지원 논란 같은 거 보면 이 논란이 촉발된 게 586 물러나라. 또 선거 앞두고 사과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당 내에서 뭔가 공유가 되지 않고 먼저 나왔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에 동조를 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도 아쉽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과 궤를 같이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공감하죠. 근데 TPO가 좀 맞았나? 시간, 장소, 상황.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때와 장소, 형식, 절차 이런 것이 맞았나?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내부 혁신과 쇄신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불협화음 조율, 당내 결속도 같이 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역할인데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자, 박지원 위원장의 논란은 결국 이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보겠는데요. 자, 박지원 앞에 두 갈래 길. 자, 본인은 어제 그랬죠.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직진하겠다는 직진 예고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처럼 밀려나는 길인지 이준석 대표처럼 스스로 쟁취해서 주류가 되는 길인지 그 길은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르면 다음 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길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대 기자가 손석구 드립을 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